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중급 수리 논술 하면서 조건이 이제 초등 수학 개념 다 보시고 수학 사전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1, 2, 3 교과서를 어느 정도 풀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으면 이 중급 수리 논술 들으시면서 수학 전체 이제 테마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원은 뭐냐? 차원은 나아가는 방향의 수입니다. 나아가는 방향의 수. 그쵸? 1차원, 2차원 했을 때, 253원 했을 때, 그쵸? 요게 x의 0승, 이게 만약에 x가 10이라면, 그쵸? x가 10이라면, 그러면 2 곱하기, x 곱하기 10의 0승. 그쵸? 요거는 x 곱하기 10의 1승. 그쵸? 요거 곱하는 10의 2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 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0승, 1승, 2승 그러면 이렇게 곱해졌죠. 이렇게 이게 0차원, 1차원, 2차원 이렇게 차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의 0승 상수, x의 1승, 그다음에 x의 2승 이걸 도와놓은 거죠. 그러니까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것처럼 이 지수, 이게 차원도 이 지수를 차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지수는 지시하는 수죠. 곱하기를 얼마나 더 했는지. 그래서 곱해서 차원이 올라갑니다. 보통 4차원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그래요, 애들이. 4차원 이상이라고. 자, 보통 사람하고 다른 유별난 행동이나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 4차원 소녀라고 연예인이 나오면 생각하는 방식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상 엉뚱한 생각도 하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말합니다. 그런데 차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차원의 정의를 보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나아가는 방향을 시각이나 관점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점은 0차원이라고 했죠. 점은 0차원. 그래서 선은 이렇게 좌우로. 그래서 1차원. 면은 이렇게 한 방향, 이렇게 한 방향에서 직각이 있고 2차원. 그럼 입체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의 3차원입니다. 초등학생이 읽은 책에서 이게 나옵니다. 초등학생이 읽은 책에서. 선은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고, 입체는 3차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다가 보니까 이 차원에 대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1차원은 양의 방향인 우측으로 가면 양의 방향이에요. 플러스 0에서 이쪽으로 가도 음수 지역에서 가서 양의 방향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가도 음의 방향이고 이쪽으로 가도 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좌측으로 가면 음의 방향이고 우측은 양의 방향, 좌측은 음의 방향. 근데 한 방향입니다. 이 직선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으로. 양쪽으로 가니까 두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하나죠. 자, 나아가는 것이고 두 방향으로 보이지만 직선은 처음 있는 반직선, 직선 이렇게 곧게 뻗은 선이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반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죠. 이래서 방향이고 반직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이것도 반직선도 어쨌든 시작하고 끝이 없죠. 끝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건 선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거 선분. 근데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의 기준. 어느 방향으로 시작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그 방향의 일정 부분 길이를 선분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은 1차원이라는 거예요. 선은 1차원. 근데 점은 뭐라고요? 아까 고급 수리논술 수학 이야기 중급 수학 이야기 수리논술에서 말한 것처럼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점 이야기는 찍어서 올려드렸죠. 자, 선은 2차원이고 1차원이고 2차원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이게 직각이 있어야 됩니다. 직각이 있어서 이게 직각이 있는데 영원히 갈 수는 없죠. 영원히 갈 수 있으면 그냥 평면이고 평면 위에 어떤 부분을 표시하려면 이렇게 표시하려면 가로, 세로 해서 x, y라는 요 구청에 있는 점, 부속에 있는 점을 p를 찍어서 요 면적을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일부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평면 전체 세상 전체를 평면으로 가로, 세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를 선분으로 일정한 길이, 원점부터의 일정한 길이를 정하면 그러면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것은 무조건 가로와 세로가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이렇게 가로부터 출발할 수 있고 세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교환 법칙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선에도 0에서 3 더하기 4를 할 수도 있고 4 더하기 3을 할 수도 있죠.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넓이를 구하는 것은 직각을 찾으셔야 되고, 각 R 직각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셔야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2차원은 곱하기를 한 번 했다는 겁니다. 자, 3차원은 가로하고 세로에다가 높이까지. 그쵸? 점이 3개라고 했죠. 이 3개를 곱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야 세 가지 축이 있어야 공간이라고 부르고 입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겉면은 부피니까 2차원이고 안의 공간을 느린 거는 들입니다. 들이는 3차원입니다. 3차원. 겉면적은 부피 2차원이고 안의 들이. 겉으로 봤을 때 부피가 3차원이네요. 부피도 3차원, 들이도 3차원. 그러니까 겉면. 근데 겉넓이라고 따로 써주죠. 겉면이 아니라 잠깐만요. 겉넓이. 겉넓이는 전개도로 펼쳐놔야죠. 이렇게 전개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 쭈루룩 감으면 직육면체가 나오겠죠. 이렇게 전체를 하는 요거는 부피라고 안 하고 겉넓이라고 합니다. 넓이라는 걸 써줍니다. 겉넓이. 자, 그렇다면 3차원까지는 배우거든요. 3차원까지 배우는데 4차원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서. 4차원이란 무엇일까? 4차원. 그랬더니 4차원의 시간여행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공간은 나왔으니까 시간여행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4차원의 시간여행,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이게 가능할까? 그죠? 그래서 과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혼자서 수학적인 아니지만 i라는 걸 생각하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보통은 더하기를 곱하면 더하기가 되고 빼기를 곱해도 더하기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곱해서 똑같은 걸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가상을 할까? 이게 과거로 시간여행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서 이 상상의 수, 가상의 수, 허수를 4차원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허수를 빙글빙글 돌려요. 어떻게 돌리냐면 i라는 숫자가 있으면 i라는 상상의 수가 있으면 이걸 제곱하면 i 제곱이 되고 한 번 더 제곱하면 i의 3승이 되고 한 번 더 제곱하면 i의 4승이 되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한 번 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에다 i를 곱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i가 나오고 그죠? 이 마이너스 i에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 2승이 두 번이니까 그죠? 이거는 1이 나옵니다. 1에다가 i를 곱하니까 다시 i의 5승도 i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승도 5승도 그죠? 그러니까 4개가 될 때마다 1로 사라집니다. 4의 배수로. 그래서 마치 4k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알파는 뭐라고요? 0,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나머지가. 그래서 나머지 정리처럼 4의 나머지 정리처럼 이렇게 허수가 정리되는데 신기한 건 보세요. 이거는 마이너스 1과 i는 1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쪽으로는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으로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저는 마치 요 마이너스 1과 1이 허수,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 실수로 허수가 실수로 가고 있죠. 여기서 또 이 허수가 실수로 가는 요 i의 2승과 4승 이런 거를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허수 이야기를 하면서 4차원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재밌게 이제 같이 해줍니다.
자, 이러한 단계적인 변화의 의미를 들어보면 차원을, 그죠? 더하기 빼기는 수직선 위에서 얘기하죠. 더하기 빼기 한 방향으로. 더하기 빼기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인데 더하기 빼기는 1차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곱하기는 뭐라고 했어요? 한 번 곱하면 2차원이 되죠. 곱하기 나누기는 2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는 A의 N승, A의 3승 이상, 입체 이상은 3차원이라고 그러죠. 3차원. 자, 직선의 선의 종류도 다음에 이제 한번 찍어서 알려드릴 거고, 평면에서 음수의 곱셈.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0, 1, 2, 3 하고 뭐 더해서 4까지 있다면 어떤 걸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는 이거는 제곱해서 2 있죠. 이거는 뭘까요? 루트 3이라고 합니다. 무리수. 요거는 제곱해서 2수가 되려면 루트 2가 됩니다. 자, 요거는 제곱. 이거 마이너스를 곱해도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두 개로 나옵니다. 다음에 이거 설명드리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저 1이 나오는 거는 1이 나오는 거 제곱해서 어떤 걸 제곱해서 1이 나오는 게 뭘까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자, 0이 나오는 건 0이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i입니다. i. 이거를 제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뭘까요? 자, 마이너스 1하고 곱하기 2로 놓으니까 여기 i는 요거는 i가 되고요. 이거는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i가 되죠. 자, 이렇게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것을 허수라고 그러죠. 자, 어쨌든 먼저 답변을 위해서 차원과 연결된 개념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4차원의 시간여행이란 개념과 점이라는 0차원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서 전체 과정을 그려보니까 자, 0차원은 점입니다. 점. 그죠?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자, 1차원은 선입니다. 선. 이제 좌나 우로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더하기와 곱하기를 하죠. 이 두 개의 관계는 역의 관계입니다. 자, 함수로 칠 때도 이게 선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초등학교 때 배우죠. 자, 2차원은 면입니다.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의 직각으로 이렇게 각갈. 요 곱하기는 직각이라고 했죠. 각갈로 곱해주면 곱하기, 그러니까 나누기. 그래서 2차 함수. 왜 2차 함수로 나누냐면 이 면을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선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곡선이 되는 거예요. 곡선. 면을 뭘로 표현해요? 면을 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선으로. 증감을. 그러니까 곡선이 됩니다. 이거는 직선이 되고 이거는 2차 함수는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3차원은 그러면 입체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되고, 뭐, 지수나 로그, 곱하기 나누기도 여기 관계고요. 지수와 로그로 생각하고, 이건 3차원입니다. 3차원은 2차원은 이렇게 한 번 꺾인다면, 이렇게 두 번 꺾이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극대점과 극소점을 가서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배우고, 4차원 이상은 제곱해서 i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허수라고 생각했고 뭐 고차함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차원, 많은 차원의 누적 차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선면 입체를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공간, 그쵸? 이 시간은 시간. 그럼 시간, 공간, 인간의 역산의 3간이라고 그러는데 시공간을 표현하는 게 4차원까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들어가면요. 더하기의 연속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의 연속은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지시하는 수입니다. 몇 번 곱했는지. 자, 빼기의 연속은 나누기입니다. 연속에서 빼는 거. 그러니까 나누기의 연속은 로그입니다. 로그.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와 로그는 역의 관계입니다. x와 y가 뒤바뀌었죠. 자, 이런 기본적인 연결 계산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쵸? 차원에 따라서 우리들이 왜 수학 전체를 배우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수학에서 차원별 방법과 차원의 관계, 차원별 연산을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배우죠. 전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수학의 전반의 모습을 한 번에 그려보려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차원권 교육을 많이 받았을 터이니 어쨌든 차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죠? 맞죠? 더하기의 연속은 곱하기 연속은 지수. 그죠? 제가 이제 아이들 수리논술 맡아볼 때 가장 많이 알려주는 겁니다. 더하기의 역은 빼기의 연속은 나누기의 연속은 로그라고 배우고,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를 만드는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고, 입체의 공간은 4차원인 시간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 낮은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계산한 더 높은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차원을 높이는 것이 되고, 더하기 곱하기를 한꺼번에 연산하면 구구단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더하기를 할 수 있도록 2차원에서 구구단을 암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기의 연속은 곱하기이고 곱하기의 연속은 지수니까 지수는 곱하기를 더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빼기의 연속은 나누기고 나누기를 연속하는 것은 로그입니다. 낮은 차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하는 방법을 수식으로 계산했더니 이게 적분, 누적해서 계산한다는 것이고, 높은 차원을 낮은 차원에 맞추어 내려서 풀어서 계산하는 것을, 잘라서 계산하는 것을 미분이라고 하고, 이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수학에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들. 이 반대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음에는 반대되는, 짝이 있는 반대 개념들만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